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콤입니다.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다시 촬영하면은 요거는 꼭 찍어야겠다 했던 영상 중에 첫 번째가 브러쉬 추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동안에 브러쉬를 정말 오랜만에 세척을 해뒀습니다. 제가 이걸 찍으려고 브러쉬를 다 빨았어요. 이렇게 새로 클린한 저의 최애 브러쉬들과 함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메이크업 소개, 제품 소개는 전혀 안 할 거고요. 이 브러쉬들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브러쉬들, 그리고 질문이 정말 많았던 브러쉬들 위주로 보여드릴 거라서 아마 반가울 거예요. 그럼 페이스 메이크업 브러쉬부터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립 브러쉬 다양하게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브러쉬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퍼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쿠션 위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브러쉬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브러쉬를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꼭 요거.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에스쁘아의 댕댕이 브러쉬거든요. 이런 칫솔 브러쉬예요. 칫솔 브러쉬는 사실 되게 예전에 유행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칫솔 브러쉬들도 결국에는 결이 좀 남아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예전의 칫솔 브러쉬랑은 정말 다른 느낌으로 결 하나도 안 남고요. 파데든 쿠션이든 뭘 사용하든 정말 얇게 밀착되면서 커버력 있게 올라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러쉬예요. 요거는 진짜 똥손도 금손 만들어주는 브러쉬라서 누구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런 제품들은 세척이 좀 어렵잖아요. 요거 세척은 담스 언니가 알려주신 대로 꼬리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면 정말 쉬워서 요즘에는 세척 고민도 별로 없어요. 주로 이런 브러쉬는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 쓰시겠지만 저는 쿠션 타입도 이 브러쉬로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걸로 이렇게 바르면 정말 샥샥 잘 발리거든요. 진짜 쾌감! 살짝 톡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정말 얇게 밀착되면서 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빽빽한 모공 브러쉬들이 모공을 또 잘 채워주잖아요. 조금 더 매트하게 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트한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데 브러쉬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보기보다 얼굴에 닿는 자극이 정말 없어요. 이렇게 눈가에 발라도 전혀 따가움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에스쁘아의 역작이야.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마 부분에도 바르기 좋고, 이게 크기가 좀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아침 시간에 바르기에도 좋아요. 오히려 퍼프보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얇게 밀착이 되었어요. 쿠션 퍼프로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바르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얇게 바르실 수 있어서 너무 추천드리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캡도 같이 증정이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파우더 브러쉬는 제가 이거 사용할 때 제일 질문이 많으세요.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128번 브러쉬예요.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정말 흐들흐들하고, 이쪽은 조금 텐션감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듯이 발라도 좋고 이렇게 튕겨서 발라도 되게 좋아요. 근데 거의 저는 이렇게 톡톡톡 누르듯이 바르거든요. 크기도 큼지막해요.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좀 빠르고 얇게 파우더 바르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포에버잖아요. 아티스트 브랜드라서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런 파우더 브러쉬들은 사용하면은 정말 오래 쓰기 때문에 좀 고가여도 하나쯤 장만해 두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진짜 쓴 지 오래됐어요. 지금 저의 유튜브를 쭉 함께한 브러쉬입니다. 빨아도 정말 뭐가 변하지 않고 오래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파우더 톡톡 묻혀가지고 누르듯이 발라주시면 정말 얇게 파우더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빠르게 쓱싹쓱싹 하기 너무 좋은 브러쉬예요. 이렇게 쓱쓱 해도 베이스가 밀리지 않아요. 왜냐면 끝이 정말 부드럽고 흐들흐들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딱 파우더 입자만 얼굴에 묻혀주고 지나가요. 대신 이 브러쉬의 단점은 되게 길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은 뭐가 잘 짜부러져요. 찌그러지고 잘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요거 쓸 때도 정말 질문이 많으세요. 요거는 피카소 포니 14번 브러쉬예요. 요거는 제가 주로 이런 국소 부분 파우더 바를 때, 그리고 아이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로 블러셔를 바를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딱 이렇게 포인트로 블러셔 주기도 너무 좋고요. 하이라이터 쓰기에도 좋고 되게 다방면으로 쓰기 좋은 브러쉬예요. 요거는 이렇게 파우더 묻혀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광 죽이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모공 요철 가리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부분에 딱 얇게 국소 부분으로 한 겹 더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정할 때도 그냥 이런 이마 부분에 한번 딱 스쳐 지나가주면은 정말 부드럽게 유분감을 죽여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브러쉬입니다. 이걸로 블러셔도 자주 하거든요. 뭐 하이라이터도 자주 바르고 요거 하나쯤은 장만하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팔레트들 보여드릴 때 이런 아이섀도우 컬러로 블러셔 정말 잘 바르잖아요. 근데 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원래 사용하던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하면 다른 컬러가 묻기가 쉬워요. 근데 요거는 딱 이런 섀도우 펜 크기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섀도우를 블러셔로 활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좋아요. 요거는 이따가 블러셔 브러쉬로도 한 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눈썹은 딱히 브러쉬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눈썹은 빠르게 롬앤으로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들은 따로 사용할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브로우 안에 내장된 걸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아이브로우 안에 들어있는 스크류 브러쉬들도 많이 딱딱하지 않게 나와서 사용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쉐딩을 한번 해볼게요. 쉐딩 브러쉬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죠. 코 쉐딩 브러쉬랑 턱 쉐딩 브러쉬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 코 쉐딩 브러쉬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 페리페라랑 같이 만들었던 브러쉬가 제 취향을 모두 반영해서 그동안에 아쉬웠던 점을 모두 반영해서 만든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추천을 하기가 참 그렇네요. 진짜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듀오로 나왔던 브러쉬예요. 쉐딩을 사면 같이 드리는 증정품으로 만들었던 제품인데 솔직히 증정품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아쉬운 제품? 정말 퀄리티가 나쁘지 않거든요. 증정품인데 세척을 해도 정말 그대로예요. 제가 다른 제품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아직 판매하고 있나? 거의 기획 세트가 다 판매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걸로 쉐딩을 먼저 1차로 넣어줘요. 이 브러쉬가 좋은 점은 제가 영상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코 쉐딩 브러쉬들 사용을 하면 항상 크기가 너무 컸거든요? 딱 국소 부위가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딱 적당한 사이즈로 조금 크기를 작게 만들었고 베이스 까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블렌딩도 잘 될 수 있게 이런 뭐 모의 모양이나 모질이나 모의 굵기 이런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어요. 막 공장도 바꿔가면서. 사실 저는 이 브러쉬가 진짜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든 브러쉬인데 이 용도는 이렇게 좀 진한 컬러를 묻혀서 음영이 한 단계 더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포인트로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요거는 국내에서 코 쉐딩 브러쉬로 요런 모양의 요런 사이즈가 정말 없어서 제가 욕심이 나서 같이 만들어달라고 때를 써서 만들었던 사이즈인데 정말 이걸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코를 좀 더 세밀하게 조각하기 너무 좋고요. 입술 쉐딩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주기 너무 좋아요. 민망하지만 현재도 판매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턱 쉐딩 브러쉬는 이게 제일 편하고 좋더라고요. 필리밀리 빅펜 브러쉬입니다. 이게 이렇게 펜 타입인데 콱 눌려있어요. 이 모양의 좋은 점은 이렇게 플랫하게 눌려있기 때문에 세워서 바르면은 이 부분에만 딱 음영을 포인트로 주기 좋아요. 근데 쉐딩은 이게 얼룩지거나 경계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눕혀서 또 블렌딩을 해주시면은 경계 없이 바르기 좋아요. 브러쉬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묻혀서 슥싹슥싹 발라주기 좋아요. 이것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필리밀리에서도 이 라인이 조금 비싼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리밀리가 되게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냥 다른 쉐딩 브러쉬 사는 것보다 턱 쉐딩은 이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인다. 그리고 눕혀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턱 쉐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블러셔 브러쉬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러셔 브러쉬 중에 제일 오래 쓴 거는 요거 머스테브의 시크릿 브러쉬 V31번입니다. 사실 이쪽 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잖아요. 파우치에 찝혀서 모양이 살짝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저는 블러셔도 발색이 좀 진하게 올라오는 걸 좋아해요. 물론 맑게 올라오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피부톤 때문인지 블러셔의 발색이 피부톤이 밝은 분들보다는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좀 진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뭉침 없이 블러셔 발색이 딱 눈에 잘 보이게 올라오는 브러쉬 중엔 최고예요. 네이밍 토스트를 한번 묻혀서 발라볼게요.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은 쪽을 사용을 할게요. 요게 이런 누드톤 블러셔 널찍널찍하게 발라주기 좋아요. 뭉침도 없고 크기도 딱 적당해요. 이런 블러셔 브러쉬들 너무 크면은 코 밑으로 내려온다던가 영역 조절이 힘든데 영역도 딱 이렇게 볼에 맞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블러셔를 세밀하게 하기보다는 한 방에 발색이 잘 올라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정말 추천드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드러워요. 머스테브도 거의 피카소처럼 정말 고급 프로페셔널 브러쉬 라인이기 때문에 다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머스테브 브러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요거 피카소 포니 14번, 요것도 제가 국소 부분에 잘 바른다고 했잖아요. 요걸로도 한번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요거는 어퓨 맛있는 무화과랭 컬러입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예요. 이거를 여기에서 끌어당겨서 바를게요. 이것도 이렇게 바르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브러쉬는 이렇게 옆에서 끌어당겨 오는 것보다 이 중앙 부분에 발그레하게 조금 더 포인트 주거나 좀 더 채도감 있는 블러셔 바를 때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코 끊어주기에도 딱 사이즈가 좋아요. 이번에는 하이라이터를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하이라이터는 저는 코에 바를 때는 거의 손을 사용해요. 다른 것들보다 그 손으로 바를 때 딱 이 부분을 터치하는 그 쾌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포니 14번이 다시 재등장을 하는데, 이걸로 이런 하이라이터 치크나 턱 부분 바르기 되게 좋아요. 얘가 진짜 만능이라니까? 하이라이터도 너무 잘 발리죠? 이렇게 눌러서 비벼서 발라주시면 이렇게 발립니다. 근데 나는 좀 하이라이터 브러쉬들은 좀 특별한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쓸 때마다 질문이 정말 많은 브러쉬예요. 요거는 더툴랩의 블러셔 펜이라는 브러쉬인데 요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펜 브러쉬가 미니미해진 버전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블러셔 발라도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좀 얇게 바르기 좋은 그런 재질이고요. 이렇게 펜 타입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서 눌러서 바르면은 하이라이터가 정말 예쁘게 발려요. 요렇게 발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플랫하게 눌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눈썹뼈 밑 있죠? 눈썹뼈 밑에 날렵하게 포인트 주기 좋아요. 이런 눈썹뼈 아랫부분은 되게 세밀하게 요 아랫부분에만 탁 포인트가 형광등 켜지듯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게 이렇게 날렵하게 눌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요게 확실히 좋습니다. 콧대 부분에도 요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인중에도 요게 이렇게 날렵한 부분으로 바르면 돼서 하이라이터만 생각하면 요게 더 활용도가 있는 것 같고, 뭐 파우더, 블러셔, 하이라이터 다양하게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피카소 포니 14번 이렇게 추천할게요. 하이라이터 바르는 김에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 바르기 좋은 브러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데, 위에 하늘색은 에크멀 1번 브러쉬고요. 아래 거는 오키 브러쉬 눈 6번입니다. 제가 애교살에 뭐 바를 때마다 이 오키 브러쉬 눈 6번 정말 잘 쓰거든요. 이것도 질문이 정말 많은 브러쉬예요. 수아도르랑 서욱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만든 브러쉬 중에서 요거랑 요거 눈 5번 이렇게 두 개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애교살 밝혀줄 때 혹은 글리터를 이렇게 떠서 얹을 때 잘 사용을 하고요. 이 에크멀 1번은 이런 삼각존을 채우기에도 좋고 라인 빼듯이 음영 줄 때 써도 좋아요. 총알 브러쉬인데 정말 조그맣거든요. 에크멀에 이런 세밀한 브러쉬들이 정말 많은데 요거는 요 앞머리에 하이라이트 줄 때 쓰셔도 정말 딱 포인트만 주기 좋은 브러쉬라서 요것도 같이 추천합니다. 요 에크멀 1번 브러쉬로 이쪽에 포인트 하이라이트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포인트로 딱 좁은 부분에 주기 좋아요. 요거는 그리고 총알 브러쉬이기 때문에 삼각존을 너무 진하게 잘못 채웠을 때 풀어주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브러쉬 추천을 드립니다. 오키 눈 6번으로 한번 애교살을 발라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생긴 인조모 중에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오키 브러쉬가 제일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발랐을 때 전혀 따가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양은 이 오키 브러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애교살만 작게 포인트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거는 얇고 작고 자극은 없지만 좀 땡땡해요. 텐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큰 글리터 펄땡이들 있죠? 그런 거를 떠서 딱 누르듯이 바르기에도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앞머리 발라주시기에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오키 눈 6번으로 애교살 음영도 자주 넣거든요. 요게 딱 선으로 그리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눕혀가지고 애교살에 쉐딩 음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줄 때는 이게 하이라이터나 글리터용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물티슈나 이런 거에 브러쉬를 좀 잘 닦아준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인조모라서 그냥 물티슈에 닦아내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쓰는 브러쉬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베이스 제품은 제가 여러 가지 사용을 해봤는데 결국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브러쉬가 있어요. 거의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맥의 217번 브러쉬인데요. 이게 217번이 있고 217번 S가 있는데 제 건 S가 붙어있어요. 보니까 모양이 같은데 이름만 달라서 뭘까 하고 제가 아는 맥 아티스트를 했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S가 붙어있는 거는 다 인조모래요. 맥에서 더 이상 천연모를 안 쓰기로 결정을 해서 이전에 S가 붙지 않은 것들은 천연모고요. 이렇게 S가 붙은 건 인조모래요. 근데 이거 써보면은 전혀 인조모 같지 않아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블렌딩 잘 되고 경계가 안 지고 베이스 브러쉬로는 정말 최고거든요. 베이스나 뭐 중간 음영 다양한 용도로 피카소의 207A번 브러쉬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하세요. 근데 저는 요거는 너무 연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베이스로 바르기에는 좀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크기 차이가 보시면은 이 정도가 나거든요. 저는 베이스는 한 번에 음영감 있게 싹 발리는 게 좋아서 맥 정도의 크기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들 되게 많은데 맥을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끝 처리가 되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어떤 거는 뭉툭하고 어떤 거는 너무 동그랗고 어떤 거는 너무 완만하고 한데 이거는 이 끝이 적당하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 이 베이스 섀도우 끝에서 약간 경계가 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똥손이 발라도 베이스가 깔끔하게 발린다. 일단 아이섀도우는 베이스에서 깔끔하게 발려야지 그 다음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베이스가 절대 경계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요거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 섀도우 발색이 굉장히 잘 돼요. 일단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 메이크업을 도와주실 분은 에이블랙의 카라멜 브라운 1호 팔레트 쓸게요. 요거. 이런 저렴한 브러쉬들 중에서 베이스 브러쉬들 뭐 사용감 나쁘지 않은 건 많은데 사실 저렴한 제품들 쓰면은 음영이 발색이 잘 안 되고 날아가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딱 그 본래 베이스 음영의 컬러가 안 올라오고 색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진짜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 발려요. 크기도 눈두덩이에 바르기에 딱 적당해. 저는 아이섀도우 브러쉬들 다른 거는 좀 저렴한 거 추천드리고 저렴한 거 쓰는 거 완전 찬성인데 베이스만큼은 좀 가격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끝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45도로 내리깔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르면 삼각존에도 어떻게든 국소 부분만 바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세밀하게 정말 끝부분으로 바르셔야 돼요. 제가 중간 음영 브러쉬는 이런 모양을 선호합니다. 총알 브러쉬로 중간 음영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총알 타입도 물론 좋기는 해요. 근데 총알 타입은 블렌딩이 목적이라서 그런지 발색이 좀 진하게 안 올라와요. 근데 저는 무쌍이고 중간 단계에서 음영을 좀 확실하게 발라줘야지 눈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한 타입으로 눌러서 음영을 확실하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두 가지 브러쉬인데요. 여기 있는 거는 로고가 보이시겠지만 피카소 239번 브러쉬고요. 아래 거는 머스테브 시크릿 브러쉬 라인의 253번입니다. 이거 둘 다 세척한 건데 확실히 이 머스테브가 많이 쓴 흔적이 보이죠? 머스테브는 이것도 한 3년 넘게 쓴 것 같아요. 머스테브에 좀 더 손이 잘 가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머스테브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랐을 때 머스테브가 딱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가로로는 빠르게 길게 옆으로 빼기 좋으면서 위로 바를 때 좀 음영이 확실하게 좀 음영이 진하게 블렌딩이 되는? 피카소는 대부분 브러쉬들이 좀 진한 발색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색에 가까운 느낌? 그래서 저는 머스테브가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피카소에 가면은 정말 브러쉬가 어마무시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피카소의 브러쉬를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또 있을 수 있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는 얘가 피카소보다 더 짧았습니다. 묘하게 짧아요. 그리고 요게 더 부드럽더라고.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요걸 발라볼까요? 요거 바르자,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완전 점막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위로 끌어서 올려줍니다. 블렌딩 되는 거 보이시죠? 일단 섀도우도 너무 질감이 좋고요. 브러쉬도 눈두덩이가 하나도 따갑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플랫한 브러쉬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무쌍이고 눈을 좀 옆으로 트여줘야 되는 눈인데 이렇게 가로로 트여줄 때 총알 브러쉬들은 요 끝이 좀 뭉치듯이 마무리가 되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딱 이렇게 일자로 빼기 좋아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화장을 옆으로 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플랫한 걸로 중간 음영을 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삼각존 마구잡이로 채워주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눈화장은 특히 발색이 잘 되는 걸 좋아해서 발색 날아가는 브러쉬들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발색 잘 되고 블렌딩 잘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나는 왜 메이크업 할 때 발색이 자꾸 날아갈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쓰는 브러쉬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는 김에 여기 있는 이 컬러로 중간에 쉬머하게 한번 포인트를 줘볼까요? 이렇게. 근데 쉬머 타입은 브러쉬보다는 확실히 손이 좋아요. 그리고 또 플랫한 브러쉬가 나왔습니다. 이건 피카소 709번이에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포슬포슬한 뭔가 천연모 같은 느낌의 브러쉬들보다는 더 인조모의 느낌이 많이 나는 인조모예요. 이거는 라인처럼 그리면서 블렌딩 할 때 좀 쓰는 편입니다. 정말 딱 이 점막에 가깝게 블렌딩 줄 때. 제일 어두운 컬러로 한번 발라볼게요. 정말 이렇게 점막에 가깝게 바르는 거. 완전 안쪽 포인트 음영 주는 거 좋고요. 이것도 좀 세밀하게 옆으로 길게 빼기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고요. 라인 뺄 때는 사실 이 브러쉬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오키 눈 5번 브러쉬예요. 작은 사선 브러쉬예요. 정말 작아요. 이걸로 또 같은 진한 컬러 묻혀가지고 이게 사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섀도우를 그려주기가 좋아요. 뭐 이걸로 젤 아이라이너 브러쉬 하셔도 되는데 저는 섀도우를 요즘에 라인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요거는 제가 삼각존 채울 때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삼각존을 이걸로 채우면 또 브러쉬 뭐 썼는지 정말 질문이 많으세요. 마치 라이너 브러쉬처럼 생겼기 때문에 딱 원하는 부분에만 삼각존 음영 딱 라인처럼 주기 좋거든요. 제가 브러쉬 중에서 역대급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브러쉬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까 머스테브 블러셔 브러쉬 V31번 그거랑 요거 러쉬 브러쉬 러쉬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요걸로도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루 날림이 가끔 좀 있어서 요즘에는 잘 안 쓰거든요. 요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 브러쉬가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런 진한 섀도우 묻혀가지고 눈을 또 이렇게 내리 깔아요. 그리고 요 앞머리에 살짝 이렇게 라인 대신에 섀도우로 이렇게 음영 또렷하게 주는 거 있죠. 이 브러쉬가 눈 앞머리 안쪽에 음영 주기에 정말 좋아요. 이게 길고 얇아서 쏙 들어가. 이것도 뭐 오키 눈 5번이랑 비슷하게 삼각존 채우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애교살 음영 주는 거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좀 멀티입니다. 요 두 가지 중에 모양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음영을 이쪽을 조금 더 일자로 채우고 싶다 할 때 쓰는 총알 브러쉬가 있어요. 요 투쿨포스쿨에서 나온 아이 디테일 브러쉬예요. 요거는 비건 브러쉬 라인인데 총알 브러쉬지만 요 정도 사이즈예요. 보시면 에크멀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이런 우리가 아는 총알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세밀합니다. 이 중간 사이즈의 크기예요. 하나는 제가 샀고 하나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두 개가 됐는데 뭐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방금 라인을 그려줬잖아요. 근데 이 라인 위에 음영이 조금 아쉬워. 여기가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걸로 채워주면 되게 세밀하게 블렌딩 되면서 채우실 수 있어요. 좀 더 음영을 눈꼬리 쪽을 더 높게 잡고 싶고 더 블렌딩 하고 싶을 때 이걸로 잡으시면 좋아요. 보시면 여기 눈꼬리의 음영이 여기가 더 높아졌죠. 이것도 뭐 삼각존 채우기 나쁘지 않아요. 브러쉬는 뭐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법이 무궁무진해서 이거 뭐 삼각존 쓰기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보면서 아 저건 내가 잘 쓸 수 있겠다. 저건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하는 모양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을 알려드리는 것뿐. 중간 음영 줬던 걸로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더 블렌딩이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이 글리터도 한번 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키 눈 5번 이거 글리터 떠서 얹기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글리터를 떠서 이렇게 눌러주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 애교살에 글리터 바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세밀하게 발라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또 넓게 바르면 촌스러워지니까 이걸로 바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바르고 있는 글리터는 페리페라 테튼 콜라보로 나왔던 5호 리드미컬 벌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조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미 섀도우로 라인을 좀 그린 듯 하지만 좀 또렷하게 아이라인을 한 번만 꼬리만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오키 눈 5번 이걸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그래, 라인 블렌딩은 오키 눈 5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연한 컬러들 다시 묻혀가지고 삼각존도 좀 더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뭔가 눈썹 끝쪽이 조금 더 또렷하면 눈화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키 눈 5번에 제일 진했던 아이섀도우 묻혀가지고 끝만 이렇게 다듬어줄게요. 블랙루즈 크림 마트루즈 봉선화 필 무렵 요거 발라볼게요. 요거는 쿠모에서 나온 미니 핑거팁 브러쉬예요. 핑거팁 브러쉬를 되게 옛날에 써봤는데 그때는 좀 크게 컸어요. 근데 미니 타입이 나와서 이렇게 진짜 손가락으로 블렌딩하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거든요. 이런 벨벳 타입 블렌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브러쉬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는 아니지만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손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느낌? 이거 피 어나더 베이스를 좀 외곽 라인에 블렌딩하듯이 오버립 해주려고요. 요것도 어차피 인조모거든요? 쿠모 브러쉬들은 다 인조모 브러쉬예요. 이렇게 립 바르고 한번 또 티슈에 닦아주면 좀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 브러쉬 보관하는 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넣어두고 파우치에 같이 넣어서 다니시면 립 수정할 때도 편하죠. 그럼 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들 이용해서 한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메이크업 설명보다는 브러쉬 설명하면서 메이크업을 했는데 평소에 브러쉬 설명해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브러쉬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기회에 다 설명을 드려서 뿌듯하네요. 앞으로 브러쉬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브러쉬 파우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원통형 브러쉬 파우치예요. 이렇게 한쪽에 다 넣어줍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덜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닫아줘요. 근데 닫을 때 브러쉬 모양 망가지지 않게 잘 닫아주셔야 돼요. 뭔가 약간 화통 같지 않아요? 화통?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 쿠모 거예요. 쿠모에서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구경하다가 구매했던 건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만약에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반대로 보관을 하면 브러쉬 모양이 다 망합니다. 브러쉬 통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해 뜬다.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